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9월 8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요. 오늘 증시엔 뭐 큰 변화의 요인도 좀 있었고, 또 오늘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도 급락을 하고, 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점검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관심사를 두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저희 책은 원래 금요일 출간을 예정으로 했었는데요.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스24나 뭐 이런 쪽에서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시장이 이럴 때는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의 취지 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지난 야간 반상회 때 얘기해드렸는데요. 보시고 공부를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공개 방송할 때 또 반상회 할 때 하나씩 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금 0.77 이렇게 하락 마감입니다. 초반에 좀 오르다가 좀 밀렸죠. 코스닥은 좀 더 낙폭이 큽니다. 코스닥은 1.6%나 거의 뭐 수직으로 급락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이해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떨어진 게 무슨 뭐 큰일 났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미증시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미증시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거의 한 1% 가까이 0.78, 뭐 0.8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들, 이 나스닥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가, 근데 애플, 아마존,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흐름이 좀 좋았고요. 애플 신모델 아이폰 13 이게 이제 14일에 공개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 이슈도 오픈되기 전에는 계속 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증시에서 사실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로 쳐보면 뭐 에어비앤비나, 이건 에어비앤비거든요. 계단식으로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가 다 같이 오르고, 근데 이거는 좀 이따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 리오프닝 주식들 왜 오르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또 어떤 것들 주목해 봐야 되는지,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먼저 좀 잠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는 다시 21선을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165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뭐 1180원대 터치보다는 1170원대 언저리에서, 그죠? 좀 막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70원대 넘어서면 아마 조금 누르는 뭐 그 정도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죠? 이번 추석 전에 백신 접종 70%, 전 국민 70%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 코스닥에서 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매도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연기금도 뭐 거래소에서 1,000억,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0.16 강보합으로 끝났고, SK하이닉스 1.4% 올랐습니다. 근데 얘들 왜 올랐을까요?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었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현대차, 기아 있죠? 현대차, 기아. 이건 왜 올랐을까요? 그죠? 뭐 하이드로젠 웨이브 뭐 이런 이슈.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건. 이거는 카카오하고 네이버에서 빠진 자금이 들어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시게 되면 요거는 네이버거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카카오입니다. 그죠?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아 외국인들 순매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빠진 물량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부담일 것이고, 좀 열이 나네요. 제가 오늘 백신을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분이 어땠냐면 뭐 굉장히, 저는 매를 좀 미리 맞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맞고 났더니 또 별거 없죠. 그냥 좀 시원해. 열은 나지만. 예. 근데 이제 맞고 들어와서 시장을 보니까 네, 오늘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열나, 이 시장을 보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얼마 전에 이 구글법,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법이 국내에서, 그죠? 예,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구글법. 그래서 사실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거는 뻔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카카오하고 네이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슈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줍줍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털어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고민되시죠? 예.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는 이 주식들을 가지고 돈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다시 한번 본인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 스타일에 무조건 벌고 있어야 돼요. 왜? 아니, 카카오는 작년에 3만원이었고, 그죠?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돈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근데 이 주식을 뭐 예를 들어 17만원에 샀다, 16만원에 샀다, 이거는 솔직히 뭐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수개월 전부터 얘기해드렸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좀 고평가되어 있어서 솔직히 수익을 많이 낸 분 아니면 먹을 게 없다라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냥 수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 40만원대도 얘기해드렸고요. 뭐 40만원에 사가지고 45만 한 10% 먹으려고 여기 들어간다? 바보 같은 일이죠. 작년에 이 종목 15만원이었고 이전에 10만원이, 그죠? 한 4배가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받아내야 되느냐, 뭐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카카오, 네이버는 투자 종료입니다. 투자 종료. 지금 카카오, 지금 네이버는 시가총액 67조고요. 카카오는 61조입니다. 카카오는 계열사가 이미 120개 가까이 되죠. 그죠? 예. 61조입니다. 예, 카카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그죠? 플랫폼 규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예. 뭐 카카오, 네이버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판매 추진 못한다, 뭐 이런 부터 해가지고 날벼락 맞은 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금융 규제 소식의 주가 동반 하락, 뭐 이런 건데요. 그죠? 그럼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 사회 사실은 굉장히 후유증입니다. 중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예. 뭔가, 그죠? 이 플랫폼 기업이 이제 갑질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우리한테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왔죠. 물론 당연한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 당연한데, 그죠? 야, 이게 더 가면 후유증이 더 생긴다는, 우리 사회가 막 서서히 아래쪽부터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뭐 그건 둘째치고, 네, 우리가 그걸 논할 건 아니고, 카카오, 네이버를 저는 버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수개월 전부터 얘기해 드렸어요. 정말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만 가져가는 거지 지금 이 주식을 사는 건 아니라고. 그죠? 왜? 이 주식이 시가총액이 60조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2020년 작년 코로나 때입니다. 코코아랜다. 죄송합니다. 카카오 백신 맞고 왔더니 이제 또 약간 헛소리가 나네요. 자,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짜리가 17만원에 온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 수혜주들입니다. 그죠? 오늘의 돌발 악재는 플랫폼 기업 규제지만, 제가 일전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소식 뭐 리오프닝 주식에 저평가되어 있는 리오프닝 주식 또는 위드 코로나 이런 관련한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근데 이런 대표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회사들이에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는 지금 빠르면 이제 한 11월부터 이제 그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부스터샷은 다음 달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품 빠질 일만 남았어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카오 시가총액 60조, 67조입니다. 근데 얘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조가 안 됩니다. 예, 1조가 안 됩니다. 순이익 한 1조, 영업이익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삼성전기도 한 이 정도 벌죠. 삼성전기 시가총액은 10 몇 조더라? 네. 삼성전기 시가총액은 14조입니다. 13.6조입니다.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죠. 그죠? 당연하죠. 왜? 플랫폼 기업. 그죠? 사실은 성장성이라는 거. 그 점수를 준 거예요. 코로나와 더불어서 소위 언택트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주식들입니다. 근데 변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컨택트 위드 코로나로. 그죠? 그리고 이 밸류가 이미 60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은 네이버 카카오가 3, 4위입니다. 서로 뭐 어느 날 주가가 오르면 오늘 카카오가 주가가 좀 더 떨어져서 근데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기업 규제는 당연한 거고, 플러스 코로나 때 소위 큰 수혜를 받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종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진작에 종료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올 연초부터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35만원, 뭐 40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먹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자, 저는 뭐 내일 반등이 나오든,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당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투자 비중을 줄여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다른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아모레퍼시픽 얘기는 좀 이따가 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카카오 네이버에서 빠져서 삼성전자, 그죠? 오늘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죠? 네, 현대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급이 어떤 상대적인 거라고 보여져요. 한쪽에서 빠지면서 한쪽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 주식들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 시장에서 오늘 그 여행, 또 예약 관련해서 뭐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부킹홀딩스, 그 다음에 카지노 주식들도 괜찮았고요. 크루즈 이런 애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제가 좀 얘기해 드렸던 애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한국 주식들 좀 얘기해 드리고, 제가 특징적으로 또 볼애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어비앤비입니다. 이거 사실 이 가격대는 차근히 사둬야 되는 가격대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30, 140, 150달러였고요. 지금 이제 160달러 넘어서 165달러입니다. 전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당초 제가 이 가격대에서 무슨 얘기냐면 에어비앤비를 뭐 한 2 이상 한번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킹홀딩스, BKNG, 뭐 얘도 똑같죠. 에어비앤비처럼 여행,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거 예약하는, 보시게 되면 사실 이런 쪽에 저가 매수 파란 블럭은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뚜껑은 다시 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런 주식들. 그 다음에 백화점 메이시스 먼저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는 뭐 절반 차익하고 나머지는 보유하시다가 절반 차익한 거는 밑으로
많이 아직 덜 올라온 애들을 해봐도 좋겠죠. 그죠? 예,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라인 보면은 이제 카니발입니다. 한 2.8% 올라서 지금 요 네모박스에서 최근에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도 코로나 이 델타 변이 우려에 사실 전날에 골드만삭스나 또 모건스탠리 이쪽에서도 사실은 모건스탠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죠?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골드만삭스 4분기 GDP 성장률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죠? 1%포인트. 그죠? 이건 카니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쁘지 않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사실은 견조합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S&P 500 종목들 중에서는 솔직히 테슬라가 살짝 플러스, 페이스북, 그 다음에 여기 애플. 뭐 요 정도예요. 아마존. 네, 뭐 요 정도. 그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빠졌는데, 저평가 매력이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런 쪽이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죠? 그 다음에 카지노 주식 보실래요? 라스베이거스 엔지. 최근에 이게 작년 3월달 코로나 때 폭망했던 가격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고 전날에도 4%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MGM. 자, 여기 저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옆으로 눕다가 지금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MGM입니다. 그 다음에 드래프트킹즈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프트킹즈 이거 제가 한 이쯤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드래프트킹즈,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펜 내셔널 게이밍.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4% 올랐어요. 펜 내셔널 게이밍, PNN. 티커가 PNN. 얘도, 자, 여기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서 지금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윈 리조트. 최근에 저점 잡고 올라오고 있고, 시네마크 홀딩스 이런 애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 요거, 로블록스. 예, 요거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죠? 물론 최근에 조금 부진한 애도 있어요. 뭐, 보잉이라든지. 한번 봐드릴까? 보잉. 하지만, 전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밑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는 안 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유지할 것 같아요.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옆으로 좀 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은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근히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메이시스도 보여드리고 또 여행주들, 또 항공주들도 견조합니다. 강보합으로 대부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였지? 카지노나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우리 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준하게 좀 얘기 드렸던 애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카지노 얘기 한번 해보시면 이거 강원랜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강원랜드는 여기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라고 그랬죠. 뻔한 승부. 사실 오늘도 수급이 좋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연기금은 최근에. 이건 뻔한 스토리에 뻔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GKL 파라다이스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파라다이스가 밀리다가 몇 프로가 올렸습니까? 2.6% 밀리다가 막판에 보합으로 다 땡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건 코스닥 주식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변동이 있었어. GKL 한번 보실래요? 자,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고 GKL,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입니다. 지금 GKL도 이렇게 멀쩡합니다. 오늘 연기금도 한 2만 주 정도 되네요. 그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항공주, 그 다음에 화장품, 아모레 쪽 라인 보고, 그 다음에 유통, 뭐 이런 쪽도 같이 보고요. 그 외의 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공주는 아시아나항공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깁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급등을 하면 사실 오늘같이 시장의 변동이 커질 때는 솔직히 다 무너져요. 그냥 이런 음봉 나오거든요. 솔직히 막 이런 거. 근데 물량이 별로 안 나와. 그죠? 오늘도 연기금은 11만 주 순매수에 지금 뭐 최근에 수급은 좋습니다. 잠깐만요. 슬슬 열이 나네. 사실 오늘 장이 좋았으면 그냥 쉬려고 했는데 장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갖고. 아시아나항공이고요. 이 진에어입니다. 주가 견조하죠.
최근에 잘 가고 있죠. 저도 차근히 저희도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이거 대한항공 뭐 어디 도망가는 거 없이 한진칼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볼 때는 이 23,000원대를 지키면서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개파락을 하면 전략 후강 정도를 나오면서 그죠? 일단 3만원 트라이를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행주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하나투어 모두투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 자리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이제 있는 자리까지 다 올려놨고요. 지금도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야 무슨 여행주야, 그죠? 하루 확진자 2,000명인데 그럼 얘들은 뭡니까? 네, 그죠?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한다. 그죠? 이거 하나 투어고요. 모두 투어. 이거 모두 투어입니다. 모두 투어 또는 수급이 좋습니다. 모두 투어는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좀 있지만 무시. 여행주 쪽에서는 하나 투어는 버스 이제 좀 지나가는 거고 모두 투어를 접근해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죠. 야 이건 좀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거는 공매도. 네. 욕은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이 공매도는 사실 우리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근데 사실 좀 한 가지 다음 대선 주자는 이런 공약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공매도를 규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걔들한테 상환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열어두지 말고 기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야 오늘 이건 좀 오버 아닙니까? 벌써 3분기 실적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게? 자, 하지만 20만원 언저리나 20만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을 열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거든요. 아모레퍼시픽에 이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수급박스의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았죠. 그죠? 예. 영업이익 2019년 4천억대 한 게 2020년 작년에 1,400억, 순이익은 뭐 분기는 적자도 있었어요. 200억. 그죠? 하지만 올해 돌아선다. 그죠? 돌아선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2019년도 연간 영업이익 4천억대, 순이익 2천억대, 거기 주가가 여기에요. 근데 분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거든요. 올 1월달에 영업이익 1,700억이었고요. 2분기에 좀 부진해갖고 900억이었습니다. 미리 올라왔다가 깨졌지 않습니까? 3분기 초 아마 이거 좀 아래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나 이거 조금 아래로 하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근데 이건 너무 오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뭘 어떻게 하고 뭐 누르든 뭐 폭락을 만들든 뭐라든 간에 저는 끝까지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20만원 깨지면 저가 매수할 것이고 19만원 깨지면 저가 매수할. 그동안에 잘 나가던 주식을 좀 팔아서도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예. 아모레지도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유통주도 괜찮았거든요. 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오늘 신세계 수급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연기금은 53,000주. 개인 투자들, 그죠? 예. 11만 주 매도에. 근데 신세계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지선을 이렇게 있다가 이게 깨졌지 않습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다시 돌려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 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못했으면 여기가 매수 자리였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럼 롯데쇼핑은 어떠냐면, 자, 이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저점이었고요. 뭐 며칠 고생했겠지만 제자리에 왔어요. 오늘 롯데쇼핑도 그죠? 예,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롯데쇼핑은 지금도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10만원 초반에서 뭐 11만원 사이 충분히 저는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현대백화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뭐 최근에 신세계 인터 같은 거 있었죠. 이렇게 한번, 이거 거의 아모레퍼시픽 수준이에요, 이게 이날이. 근데 다음날 저점 만들고,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특징적인 애들, 오늘 현대로템이거든요.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돌발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냥 돌발 악재. 공공기관 입찰 자격을 5개월간 제한한다. 악재죠. 악재는 두 가지죠. 지속 가능한 악재가 있고 단발성 악재가 있는데, 단발성이다. 그래서 개장 딱 하기 직전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시가부터 좀 받아내시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받아내는 거죠. 오늘 개장초 마이너스 4%로 출발했지만 오늘 전략 구강으로 돌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속 가능한 악재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현대로템 층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소송, 이건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수소, 현대차 라인의 이 수소 라인, 그죠? 수소, 이 밸류체인 중에서 현대로템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템을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여기도 주식을 매수했고요. 최근에 빠질 때도 해서 지금 이 뚜껑을 열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현대로템이 오늘 그랬습니다. 여기에 OCI입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오늘 장이 밀리니까 물량도 나지만 저희는 계속 고를 할 생각입니다. 13만원 지켜지면서 움직이면 뭐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현대일렉트릭, 좀 전에 OCI는 폴리실리콘 태양광 플러스 2차전지 소재, 음극재 소재 사업의 어떤 신사업 메리트까지 있는 거잖아요. 현대일렉트릭은 역시 뭐 수소 쪽도 같이 엮여 있는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에요. 오늘도 수급을 보십시오. 장중에 마이너스로 밀리다가 보합까지 다 땡겼는데요. 좋습니다. 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LS 일렉 비슷비슷했어요. 그죠? 예.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만기일입니다. 보통 만기일날 큰 충격이 없었거든요. 오늘 좀 미리 좀 빠진 격도 있고, 그죠? 내일 요거는 좀 따로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뭐 예를 만기일 기점으로 증시가 뭐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죠? 다만 지나가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14일 방한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협주 하시는 분들은 바이든 측근 하원 의원이 야, 북한에 백신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백신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뭔가 미 의회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좀 빠지고 뭐 합니다. 그죠? 하지만 차근히 진득하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은 때는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제 책도 금요일날 출간 예정이었지만 먼저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ES24에서 이제 쳐보시면, 이 현상 쳐보시면 주식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가 이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수익금 전액을 사용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자처럼 투자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아낌없이 넣어뒀습니다. 아마 제 구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저희 반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제가 그 얘기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잠깐 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책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한테 또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